안녕하세요. 할머니의 그림책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장 슬플 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가는 마이클 로젠, 그림 작가는 퀸틴 블레이크입니다. 출판사는 비룡소 출판사입니다. 자, 이렇게 소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는 이렇게 곰사냥을 떠나자의 작가가 쓴 슬픔 이야기인데요. 누가 슬픈가? 모든 사람이 슬프다. 슬픔은 언제라도 나타나 나에게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슬플 때. 이게 슬퍼하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행복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은요, 영국 작가 마이클 로젠이 뇌망염으로 죽은 아들 에디를 그리워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의 아들 에디는 18살에 죽었는데요. 이 작가분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가장 슬플 때는 아들 에디를 생각할 때입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생각이 날 때면 울화가 치민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누구에게라도 에디에 대해 모든 걸 말하고 싶다고 하고, 어떤 때는 말하기 싫어진다고 해요. 슬픔을 참기 위해서 샤워를 하기도 하고,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심지어 숟가락으로 탁자를 탕탕 내려치기도 하고, 입에 바람을 잔뜩 넣고 후후 뱉는 소리를 내보기도 하고요. 나쁜 짓도 해본다고 합니다. 슬픔이 도무지 가라앉지 않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겠죠. 슬픔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는데요. 그러나 슬픔은 어디에나 있고 언제라도 오고, 자신을 온통 뒤덮고 슬픔 앞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스란히 그 슬픔을 느끼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아들을 잃은 부모의 아픔과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슬픔을 어쩌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그대로 느껴지니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저 슬픔이란 감정과 함께 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 크기가 작아질 수 있을까요? 겪어보면 다른 슬픔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별로 인한 슬픔이 닥쳤을 때 숨도 안 쉬어지고 계속 눈물이 나오고 죽을 것만 같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시간이 흘러서 차츰 나아지긴 했습니다. 문득 이후에도 떠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그 슬픔의 크기는 아주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잃은 슬픔은 그렇게 들지 않을 것 같아서 작가가 곁에 있으면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책이었습니다. 슬픔을 외면하고 억누르기보다는 힘들어도 직면해서 충분히 느껴야 한다라고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것을 애도라고 하나요? 모든 감정이 그렇듯이요. 외면하면 썩으니까요. 누군가는 술을 놓으면서 거기에 집중할 때만큼은 쉴 수 있었다고 하고, 슬픈 영화를 보며 실컷 울기도 한다고 하고, 또 혼자 있는 공간에서 소리를 지르며 엉엉 울기도 하고. 하지만 시간이 어차피 필요한 것 같아요. 삶이란 피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하는 마음 근육을 키우는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작가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클 로젠님은요, 영국 출신으로 시인이자 방송인 스크립터로 활동하다가
70년부터 어린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표작으로는 곰사냥을 떠나자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슬플 때. 이 그림은 내가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그림 속에 내가 행복해 보인다고 할지도 모르죠. 실은 정말 슬프지만 행복한 척 하는 겁니다. 내가 슬퍼 보이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봐 행복한 척 하는 겁니다. 슬픔이 아주 클 때가 있습니다. 슬픔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나를 온통 뒤덮지요. 그럴 때 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슬픔 앞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장 슬플 때는 내 아들 에디를 생각할 때입니다. 에디는 죽었습니다. 나는 에디를 사랑했습니다. 아주 사랑했지만 그 아이는 죽고 없어요. 에디가 생각날 때면 정말 우라가 치물어 마음속으로 이렇게 소리칩니다. 어떻게 그 녀석이 감히 그렇게 죽어버릴 수 있어? 어떻게 그 녀석이 감히 아빠를 이렇게 슬프게 하냐고. 에디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에디는 이제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걸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머니라면 좋겠는데 어머니도 이젠 여기 계시지 않아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든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에디에 대해 말하기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기 싫습니다. 아무에게도 전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혼자서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내 슬픔이니까요. 다른 누구의 슬픔도 아니니까요. 슬퍼서 미친 짓을 할 때도 있습니다. 샤워하면서 비명을 지르거나 숟가락으로 탁자를 탕탕 내리치거나 아니면 입에 바람을 잔뜩 넣고 푸후푸 소리를 뱉어내기도 합니다. 슬퍼서 나쁜 짓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나쁜 짓을 하는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나쁜 짓입니다. 고양이에게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슬픈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슬픔은 어디선가 나타나 나를 덮어버리는 구름 같습니다. 에디가 없어서 슬픈 건 아닙니다. 어머니가 안 계셔서 슬픈 것도 아닙니다. 그냥 슬플 뿐이죠. 아마도 지금 모든 게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헤어진 내 가족처럼 말입니다. 몇 년 전의 모습과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내 마음속에 슬픈 곳이 생겨났습니다.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아서. 슬픔이 내게 너무 큰 상처를 주는 걸 막을 방법도 공유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슬픔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나만 슬픈 게 아니라고, 다른 사람도 모두 슬픔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 자랑스러워 할 만한 일을 날마다 하나씩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 그 자랑스러운 일을 아주 골똘히 생각해 봅니다. 슬픈 것은 무서운 것과 다르다고 중얼거려 봅니다. 나는 슬퍼하는 거지 무서워하는 건 아니거든요. 날마다 즐거운 일을 한 가지씩 해봅니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무슨 일이라도 해봅니다. 슬픔에 대한 글을 쓸 때도 있습니다. 슬픔은 어디에 있는가? 슬픔은 어디에나 있다. 어느 곳에선지 나타나 너에게 온다. 슬픔은 언제 오는가? 슬픔은 언제라도 온다. 언제라도 나타나 너에게 온다. 누가 슬픈가? 모든 사람이 슬프다. 슬픔은 모든 사람에게 오고 너에게도 온다. 슬픔에 대한 시도 씁니다. 슬픔은 깊고 어둡네. 침대 및 공간처럼. 슬픔은 높고 가볍네. 머리 위 하늘처럼. 슬픔이 깊고 어두울 때 감히 거기에 갈 수 없네. 슬픔이 높고 가벼울 때 엷은 공기가 되고 싶네. 마지막 년은 내가 여기 이렇게 있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냥 사라지고 싶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창밖을 내다보는 사람들을, 크레인을, 사람을 가득 태우고 지나가는 기차를,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빗속을 걸어가는 나의 어머니를, 와하하 이히히 깔깔깔 웃어대며 거리를 지나가는 애기를, 학교 학예회에서 노인 역할을 연기하던 애디를, 소파에서 베개받기 놀이를 하던 애디를, 그리고 생일을. 나는 생일을 정말 좋아해요. 내 생일뿐만 아니라 누구의 생일이라도 좋아하죠. 생일 축하합니다. 뭐 이런 것 말이에요. 그리고 촛불. 그래요. 촛불은 꼭 있어야겠죠. 감사합니다.